세포 잠깐 다시 설명하고 마칠게요. 예. 자, 저번 시간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이랑 외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에 ATP 합성 요소 그리고 1번 복합체, 2번 복합체 유비퀴논, 그다음에 3번 복합체 시토크롬 C, 4번 복합체 뭐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이제 이 그림을요 머릿속에 그냥 이대로 박아 놓으셔야 돼요. 예, 그냥 이 그림 그대로 박아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별 생각을 안 하고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TP 합성 요소였고 이게 1번 복합체, 이게 유비퀴논, 이게 2번 복합체, 3번 복합체, 시토크롬 C, 그 다음에 이게 4번 복합체였죠. 이렇게 있었고 FADH는 어디 가서 작용하나요? 사실 2번 복합체에 박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거죠. NADH는 어디서 작용하나요? 이거는 1번 복합체 가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소는요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전달계에 1, 3, 4번 복합체에서만 수소 이온이 이렇게 빠질 수 있고 2번 복합체에선 빠지지 않죠. 시토크롬 C랑 유비퀴논 이거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수소 이온을 빼주는 걸 갖다가 이런 기능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수소 이온 펌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능동수송인데 펌프라고 하니까 당연히 능동수송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능동수송이지만 ATP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가진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질에 남은 수소 이온을 막간강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수소 이온 펌프는 어디 존재한다? 1번 복합체, 3번 복합체, 3번 복합체, 4번 복합체에 존재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전자가 예를 들어 에너지를 100만큼 가지고 있었다. 근데 1번 복합체를 거쳐서 30을 나눠줬어. 그러면은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70으로 줄죠. 그 다음에 3번 복합체가 가지고 뭐 예를 들어 30을 더 줬어. 그러면 이거는 뭐 40만큼 남는 거야 에너지가. 그리고 4번 복합체가 가지고 예를 들어 40을 다 줬어. 그러면은 에너지는 뭐 0이 되고 막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든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가 전달을 해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니까 전달을 지속할수록 에너지는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전기 음성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애들보다 뒤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받는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번 복합체보다 2번 복합체가 전기 음성도가 크고 3번 복합체보다 4번 복합체가 전기 음성도가 크고 최종적으로 전자를 수용하는 곳은 산소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가장 크다. 그래서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산소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소가 없으면요 이제 ATP를 더 이상 합성하지 않는 거예요. 없으면 ATP 합성 감소 이렇게. 요 수소이온 농도차 형성 효율은 NADH가 FADH2보다 커요. 왜 그럴까요? NADH를 거치는 경로는요 1번 복합체에서 유비퀴논 갔다가 3번 복합체 가서 시토크롬 C 갔다가 4번 복합체에 가서 뭐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이제 수소이온 펌프가 달린 데를 세 군데를 경우해요. 펌프 세 군데 경유. 그다음에 FADH는 H 플러스 펌프를 두 군데에 경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차를 형성하는 게 수소이온 펌프인데 농도차를 이용하는 펌프를 더 많이 이용하는 쪽이 당연히 수소이온 농도차 형성률이 높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TP 합성 요소 구조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그냥.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 이쪽 이렇게 세포막이고 세포막이 이런 식으로 박힌 느낌. 그래서 이제 개념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정자, 회전자, 축, 활성 부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수소이온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수소이온이 들어가는 곳이고 이렇게 뱅글 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쑥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수소이온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원통을요 이렇게 갖다 돌리죠. 이렇게 싹 돌리죠. 그런 다음에 한 바퀴 구른 다음에 다시 또 반대편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얘를 고정자라 그래요. 고정자라 그러면은 뭐 투하프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거쳐서 나오죠. 절반씩 거쳐서 나오니까 두 개의 하프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회전자라는 것은 이 돌아가는 원통이에요. 이거 이 원통을 갖다가 회전자라 그러고, 여기는 수소이온 결합 부위가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얘는 직접 돌아가는 친구고 수소이온이 돌려주는 거예요. 수소이온이 돌려주는 애이고, 그 다음에 축이라는 건요 요거예요.
그리고 활성 부위가 이건데, 활성 부위가 이건데, 축이라는 거는 회전자랑 활성 부위를 연결하는 곳. 그래서 활성 부위는 뭐냐? 축 회전을 통해서 ADP랑 PI를 결합시켜서 ATP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이쪽 활성 부위에서요, 활성 부위에서 이렇게 돼요. 뭐 이게 돌아가겠죠. 뭐 수소이온이 들어오면 돌아갈 거고, 여기서 ADP랑 PI를 합쳐요. 그래서 ATP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자랑 회전자, 이게 여기죠. 여기, 여기요. 여기를요 뭐라 그러냐면 F0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부위를 F0라고 그러고, 축이랑 활성 부위 이쪽을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F1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기작은요, 수소이온 농도차 생기면 H 플러스가 수동수송하는 거죠. 왜 그래요? 채널이었으니까 이게 채널이죠. 이게 채널이니까 채널. 그러니까 수동수송 그러면은 뭐 방향은 어디예요? 막간강에 수소이온 다 뽑아놨죠. 그걸 이제 다시 기질로 보내면서 수동수송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성 모터의 회전력을 통해서 ATP 합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들어와서 이렇게 회전자를 싹 돌려주죠. 이렇게 돌려주면은 축이랑 활성 부위가 붙어 있는 거니까 이게 같이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게 되면은 그 돌아가는 힘으로 ADP랑 PI가 붙어서 ATP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농도차를 이용해서 회전력을 가지게 되는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수소이온 구동력이라 그런다. 그래서 뭐 ATP를 이런 식으로 합성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수소이온 구동력 이용하는 케이스가, 수소이온 구동력이 방금 말했듯이 그거잖아요. 모터 이용해서 ATP 합성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액은 편모 운동을 한다. 수소이온 구동력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이게 2차 능동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원액 세포예요. 이게 편모가 여기 달렸어요. 그러면은 수소이온 모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회전성 모터가 수소이온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회전성 모터가 작동을 하면 편모가 움직이는 이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나올까봐 혹시라도 시험에 나올까봐 한번 말해봤어요.
그래서 뭐 과정을 좀 간단하게 한번 다시 훑어보게 되면,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해요. 세포질에서. 그래서 ENADH H 플러스가 나오고, 에너지 투자기에서 ATP 2개를 쓰고 ATP 4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개의 피루부산이 되고, 또 피루부산 산화를 통해 가지고 이거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죠. 그다음에 2개의 NADH를 얻고 2개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2개의 아세틸 코에이가 나와요. 그럼 또 이제 이게 한 바퀴 돌겠죠. 이렇게 알아서 이게 알아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TCA 회로, 시트르산 회로, 뭐 크랩스 사이클, 크랩스 회로,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죠. 그래서 기질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정리를 해보면 6개의 NADH H 플러스가 나오고 2개의 FADH2가 나오고 2개의 ATP 뭐 GTP라고 해도 되죠. 뭐 이런 게 나오고 4개의 CO2가 배출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가서 전자전달기를 ETS라고 쓰거든요. 전자전달기. 전자전달기 1번으로 가죠. 1번 복합체로 가고, 얘는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자전달계 ETS 2번 복합체로 가요. 사실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서 나온 에너지는 뭐 세포질을 쓰겠죠. 세포질로 가고, 얘는 뭐 배출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포인트는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ATP 생성 계산해라. 그게 뭔 소리일까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산화적 인산화에서 NADH H 플러스랑 FADH2가 있었는데, 얘네가 가지고 온 이 수소랑 전자가 결국에는 이 내막에서 이게 막강간으로 뽑아낸 이 수소 이온 농도차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게 되죠. 이쪽 다시 기질로 돌아오면서 ATP를 만들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NADH랑 FAD가 만드는 ATP는 얼마나 되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자, 해당 과정, 그리고 피루부산 산화, TCA 회로. 여기에서 얘네들이 등장하는 거죠. 얘네들이 다 여기서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이런 거 산화적인 산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은 안 돼요.
산화적 인산화에서는 해당 과정 피루부산 산화 TCA 과정에서 나온 이런 NADH나 FADH들을 가지고 온 거죠. 그거를 그냥 썼을 뿐이에요. 뭐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얘네들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전 단계에서 만든 애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장난질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ADH는 뭐 몇 개, FADH2는 몇 개, 그리고 그냥 만들어진 ATP는 몇 개.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표를 가지고서 한번 보죠. 해당 과정에서 NADH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FADH2 몇 개 나와요? 해당 과정에는 피루부산 산화에서 안 나오죠. TCA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FADH는요. 그죠?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ATP는 순수하게 몇 개 만들어집니까? NA2자기에서 2개, 그리고 회수기에서 4개니까 총 2개인 거죠. 피루부산 산화는 NADH를 몇 개 만들어요? 2개 만들죠. 이거 포도당 하나 기준이니까요. FADH는 뭐 아까 말했듯이 없죠. 안 만들죠. ATP도 피루부산 산화에서 안 만들어요. 그죠? TCA 회로에서는요. 포도당 하나당 NADH 6개, FADH 2개, ATP는 2개밖에 못 만들어요. 의외로. 그죠? 이렇게밖에 못 만들고 그럼 한번 다 더해봅시다. 다 더해보면 NADH 총 몇 개? 10개. FADH 몇 개? 총 2개. ATP 총 4개죠. 이렇게 ATP는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건 해당 과정 피루부산 뭐 해당 과정이나 TCA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얘네는 뭐예요? 화학 삼투적 인산할까요? 기질 수준 인산할까요? 기질 수준 인산해요. 그리고 이제 NADH랑 FADH2는 얘네는 사실상 ATP를 합성할 때 산화적 인산화를 화학 삼투적 인산화를 쓰겠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화학 삼투적 인산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산해야 돼요. 화학 삼투적 인산화. 그러면 NADH랑 FADH가 ATP를 뭐 몇 개를 생산하겠니? 라고 하면요. 이건 암기예요, 여러분. NADH는 하나당 ATP 2.5개 그리고 FADH는 한 개당 ATP 1.5개밖에 못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TP 형성 효율은 수소이온 농도차 형성 효율은 NADH가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ATP 형성 효율도 높은 거예요. 왜 ATP를 수소이온 농도 차에 의해서 만드는 거니까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뭐 NADH 몇 개였어요? 10개였죠. 10개면은 총 몇 개 만들어요? 그러면 10개면 ATP 몇 개예요? 10 곱하기 2.5니까
25개 만드는 거 맞나요? 네. 맞고 그러면은 FADH는 뭐 몇 개였나요? 2개였죠? 2개. 그러면요 2 곱하기 1.5 그러면 얘는 ATP 총 몇 개 나오는 건가요? 3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아시겠나요? 그래서 예, 화학 삼투적 인산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ATP의 총 개수는 이 2개 더하면 몇이에요? 28개. ATP 28개가 나오는 거죠. 자, 기질 수준 인산화에서 만든 건 4개죠. 자, 예. 기질 수준 인산화에서 만든 거 4개니까 얘가 이론적으로 총 만들어야 되는 ATP는 포도당 한 분자당 ATP는 몇 개? 32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론값. 실제와 다름. 실제는 약 30개에서 30개 또는 32개예요. 네. 자, 약이라는 말은 당연히 뭐 오차겠죠. 뭐 그냥 계산 오차가 될 수도 있고 뭐 몸에서도 뭐 수소이온을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다 빼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오차 때문에 약이라는 말은 들어간 게 맞지만 30개는 왜 나오나요? 네. 세포마다 32개인 것도 있고 30개인 것도 이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해당 과정 다음에 피루부산 산화 다음에 TCA를 하죠.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를 하죠.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되잖아요. 예. 해당 과정 해당 과정을 하게 되면 얘는 그럼 어디서요? 세포질 그죠? 피루부산 산화 어디세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하잖아요. 기질에서. TCA는요? 얘도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해요. 산화적 인산화는요? 얘도 미토콘드리아에서 하죠. 다만 이제 뭐 내막에서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특이점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세포가 이렇게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인데 해당 과정을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서 NADH H 플러스를 밖에서 만든 거야.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피루부산 산화를 하려고 보니까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야 된대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대. 근데 여러분들 NADH가 과연 여기로 100%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이 세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게 NADH가 그냥 간단히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NADH H 플러스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밖에 있는 애인데 얘가 굳이 안 들어가도 어차피 생각해 보면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NAD 플러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포질에 있는 거. 세포질에 있는 NADH. 얘가 직접 안 들어가도요. 그냥 누가 대신 여기 있는 수소이온이랑 전자만 다른 애한테 넘겨요. 빵 셔틀한테 넘겨요. 그런 다음에 이 빵 셔틀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NADH H 플러스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는 뭐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는 기질에 있는 얘한테 다시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ATP를 형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NAD 플러스 자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 ATP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전자만 전달해줄 뿐이지 사실 이게 중요한 거냐. 이게 수소이온이란 전자가 결론적으로 전자전달기에 뭐 도달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질에 있는 이 NADH가 이제 뭐 수소랑 전자를 먹었죠. 지금 이 상태는. 이거를 빵 셔틀한테 주고 나서 이 빵 셔틀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는 NADH한테 다시 넘겨주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진짜 빵 셔틀이 아니라 그냥 진짜 셔틀이라고 불러요. 셔틀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애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됐다. 만약에 뭐 셔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 제가 이건 자세히는 안 할게요. 이거는 굳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굳이 안 하겠지만 여튼 이렇게 셔틀이 세포질에 있는 NADH 뭐 이거를요 다 받아가지고 넘겨줬어. 근데 이거 두 분자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얘는 32분자의 ATP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요, 뇌세포의 경우는 좀 달라요.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NADH 플러스가 이제 이게 세포질에 있죠. 세포질에 있는 게 어떤 셔틀을 이용해요. 셔틀 이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셔틀이 FAD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봤듯이 이 표를 보시면 긁어야겠다. 잠시만요.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보세요. 그러면은 자 세포질에 있는 애. 그러니까 해당 과정 얘기하는 거죠. 해당. 얘 해당이죠. 해당.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해당 과정에 있는 NADH가 온전히 뭐 ATP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셔틀을 이용했는데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되는 셈이죠. FADH2한테 줘버리는 셈이니까. 그러면은 농도차 형성 뭐 ATP 형성 효율이 얘는 2.5였고 얘는 1.5였어.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해당 과정에 있는 이대로 했으면은 뭐 10개 곱하기 2.5 해가지고
NADH로만 만들 수 있는 ATP가 25개일 텐데, 예. 근데 만약에 해당 과정에서 NADH가 이제 셔틀을 통해 가지고 FADH로 가버리면은 해당 과정에서 NADH는 없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8 곱하기 2 플러스 6이나 8 곱하기 2.5 해가지고 얘는 이제 한 5개 손실 보는 거죠. 뭐 20개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FADH가 2개 더 생기는 셈이니까 4 곱하기 1.5를 했겠죠. 그럼 몇이에요? 4, 26, 6개? 네. 여기서 6개 생기는 거고. 네. 그죠? 이게 정상이었을 때,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는 NADH가 잘 받았을 때, 기질에 있는 NADH 플러스가 잘 받았을 때 이거란 소리고, 밑에 있는 거는 FADH2가 기질에서 수소랑 전자를 받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거를 보세요. NADH가 잘 받았다면 FADH는 뭐 2개 곱하기 1.5였으니까 3개일 거고. 네. 그럼 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총합 28개 제대로 나왔죠. 근데 그 밑에 거는 NADH에 있는 수소를 기질에다가 FADH2한테 보냈으니까 더하면은 26개밖에 안 나와요. 딱 2개 차이 나죠. 만약 아래대로 됐으면 2개 차이 나니까 원래 총합 32개여야 되는 게 2개 모자라서 30개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고, 요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은 그래? 해당해서 NADH 2개가 빠진 거잖아. 그러면은 2.5 곱하기 2개 아니야? 그 다음에 FADH는 2개에서 뭐 1.5배만큼이니까 그럼 이게 총 2개 차이 나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5, 3이니까 두 개 차이 나네? 그러면은 맞아 떨어지네. 그럼 뇌세포에서는 원래는 32개여야 되는 게 2개 빠지니까 30개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잘 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시고 뭐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정성껏 계산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형성 효율이 몇 배냐라는 정보만 알고 있으면 뭐 이런 계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도 어떤 세포는 30개 ATP요. 포도당 한 분자당 어떤 세포는 30개를 만들고 어떤 세포는 32개를 만들고 이런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NADH가 이제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는 세포질에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는 물질에다가 이 셔틀이라는 건 여러분들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일반 세포도 그렇고 뇌세포도 그렇고 셔틀이라는 것은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애들을 셔틀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수소랑 전자를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셔틀이 다시 얘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H 플러스 E 마이너스 이거를 뭐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자, 셔틀은 그래서 수소를 받고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서 기질에서 FAD 플러스한테 이거를 FAD한테 H 플러스 E 마이너스를 넘겨준 거다.
뭐 일반 세포에서는 또 다른 거죠. 일반 세포에서는 FADH가 아니라 NAD 플러스가 있을 테니까 걔네한테 뭐 방식은 똑같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근데 좀 처음 해보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제가 써는 거 보니까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세폭을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내용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 오히려 쓸데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